그래서 결국 역학만 힘이 아니 역학에서 나오는 중력만이 힘이냐 아니다. 전자기력도 힘이다. 그럼 역학은 F는 ma라는 간단한 방정식이지만 전자기는 바로 맥스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복잡한 파동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결국은 이 관찰자나 이제는 역학에서 나오는 그 현상들만이 결국 이 동일하게 관찰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관찰자나 똑같이 역학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전자기적인 현상도 똑같이 관찰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석칭이 얘기하는 맥스웰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전자기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빛이 전자기파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출렁거리고 빛이 나아가는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고 할 때 전기장이 이렇게 출렁거리고 자기장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와 수직으로 출렁거리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편광을 통해서 뭐 자기장을 디커플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전기장만 생각합시다. 아니면 세트로 놓으니까 한쪽만 생각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쪽은 결국 따라쟁이니까 따라오게 될 테니까 서로 수직이 되도록. 이게 삼총사가 돼버리니까. 즉, 빛이 나가는 방향, 전기장의 진동 방향, 자기장의 진동 방향. 그죠? 그래서 두 가지만 갖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전기장의 진동만을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 electric field, 그냥 여기를 그냥 X방향으로 생각을 해주고 얘는 바로 진폭 E0에다가 sin kx-ωt 자,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한 것처럼 이것은 결국 얘는 뭘 만족해? 라운드 제곱 2의 라운드 x의 스퀘어 마이너스 c 스퀘어 분의 1의 라운드 제곱 2의 라운드 t의 스퀘어 이꼴 0. 즉, 파동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제일 심플한 부분만 지금 따서 쓴 거예요. 뭐 백탄이.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뭐 로렌츠 변환을 하든 특성대상 이론을 하든 사실은 한쪽 방향만 고려해 주면 돼. 그죠? 로켓이 나가는 방향. 즉, 그것만 고려해 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X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에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런 방정식이라는 거죠. 이 방정식은 F는 ma라고 하는 이 방정식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역학과 파동의 차이는 역학에서는 시간이 종속 변수고 위치가 독립 변수가 되지만 그죠? 이 파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파동은 바로 뭐가 돼버리냐면 디스터번스, 교란이라는 친구가 결국 이변수 함수가 되죠. 즉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디스터번스를 생각하는 것이 파동이죠. 그죠?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대등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점입자, 포인트 파티클의 역학에서는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시간에 따라서 X값이 탁탁탁탁 결정돼 버린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갈릴레이 변환을 갖다가 집어넣어 봤자 그러니까 갈릴레이 변환을 집어넣어 줘가지고는 얘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저러한 변환, 즉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차원에서 보면 X-는 X 플러스 VT, 그 다음에 T'은 T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요 X하고 T를 관측하는 사람은, X하고 T를 관측하는 사람은 누구야? 이 관찰자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프라임을 관찰하는 사람은 라운드 제곱 2하고 라운드의 X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분의 1하고 라운드 제곱 2에 이 관찰자도 시간이 만약에 안 변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모순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이유는 편미분에서 체인룰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결국 X 프라임이 X와 T의 함수이기 때문에 요놈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만약에 요놈이 없더라든가 그러면 이건 너무 트리비얼한 케이스고, 그죠? 그러면 뭐 성립하겠지만. 그래서, 결국, 한 관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한 관찰자가 맥스웰 방정식을 보고 있으면은, 움직이는 관찰자가 빛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맥스웰 방정식으로 묘사하고, 그러면 정지 관찰자는 맥스웰 방정식이 아닌 양판 다른 방정식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속칭 얘기하는 아인슈타인의 고민.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논문은 바로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고찰이에요. 이거는 뭐 도저히 갈릴레이 갖고는 해결 방법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 이론 물리는 뭐 이런 계통을 다 만드는 사람들이 다 이론 물리. 뭐 지금에 와서 이런 연구를 한다 그런다면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돼요. 어떻게?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x와 t의 함수, 오케이? 수학적으로. t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g라는 함수의 x와 t의 함수, 그죠? 이렇게 놓고 이 함수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를 갖다가 생각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쟤네들의 특별한 케이스로서 심플한 케이스를 갖다가 생각을 해주면은 더 찾기가 편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구조상으로 보니까 얘가 갈릴레이 변환이 x의 1배 더하기 t의 v배. 얘도 t 프라임이 갈릴레이 변환을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0배의 x의 0배 그리고 t의 1배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이런 구조를 보니까 우선 제일 먼저 이 형태를 임의로 놓고 나서 FG를 찾는 것보다는 우선 간단한 트라이를 갖다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아인슈타인 정도면은 이거는 누구지? 아인슈타인이 이 계산을 다 한 거는 스위스 베른에서 다 계산했죠. 특허 공부한 시절에. 뭐 베른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유럽 도시답게 역시 여기저기 노천바가 많은 곳이죠. 뭐 종이 한 장 들고 커피 하나 시키고 노천바 그 경치 좋은 그 베른에서 다 계산할 수 있는. 아마 내가 보기엔 커피가 식기 전에 계산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인슈타인 정도의 수준이면은. 자, 그러니까 first try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리거러스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편미분 방정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물론 그런 자세가 좋을 수는 있어요. 왜 좋냐면 심플리스트 초이스보다 더 복잡한 일반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어떤 변환들이 가능한가를 통해서 아인슈타인의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을 찾으려면 일반적으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아인슈타인의 스페셜 렐러티비티, 즉 다시 말해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유니크 솔루션이 아니라면, 오케이? 지금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이론 물리는 끝없이 절대로 영웅을 섬기지 않고 물리학자를 영웅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좀 앞에 좋은 논문 썼던 사람. 우리보다 앞에서 좋은 논문을 썼던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절대로 영웅화시키거나 신격화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 야, 120년 전에 한 일인데, 뭐, 지금까지 맞겠나? 틀릴지도 모르지, 뭐, 이런 스타일로 간다라는 얘기.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이런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가지고 수학적으로 맥스웰 이퀘이션이 결국 보존되기 위한 FG의 어떤 크리테리아, 컨디션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찾는 그런 시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관점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맥스웰 이퀘이션이 과연 옳은가? 맥스웰 이퀘이션이 사실은 브라브라 다른 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도미넌트 효과인가? 그럼 상대론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 생각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X'이라고 하는 것은 X-VT하고는 관련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A라고 하는 상수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트라이얼 앤 에러 메소드는 결국 아니면 말고예요. 아니면 다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를 갖고 얘를 못 만들어내는, 둘을 갖다가 매칭을 못 시키는 주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이 변수가 있는데 여기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그러니까 결국 T 프라임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T 프라임을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BT 플러스 EX. 자, 이런 형태로는. 자, 이렇게 해서 성공시키면 가장 심플하게 성공시키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공이죠. 아인슈타인의 논문, 첫 번째 논문은 맥스웰 방정식과 이런 과정에 의해서 찾게 돼요. 자, 조금 중간에 단순 계산은 좀 생략합시다. 라운드 x는 결국 라운드 한 번만 x 프라임에 x하고 라운드 x 프라임 플러스 라운드 t 프라임 속에도 다시 x가 있죠. 라운드 t 프라임. 오케이, 체인 룰이죠. 자, 이 체인 룰을 시키니까 얘는 a 배의 라운드 x 프라임 플러스 t 프라임을 x로 미분하니까 2가 나오네요. 2가 나오고 라운드 t 프라임. 자, 똑같은 방법으로 라운드 t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av의 라운드 x 프라임 플러스 b배 라운드 t 프라임. 이건 뭐 쉬운 일이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를 해야 되느냐? 두 관찰자. 자, 이 전제는 일단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과 시간좌표와 정지에 있는 관찰자의 시간좌표가 다르다는 전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뉴턴의 절대시간 개념을 깨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결국은. 그래서 라운드 x의 스퀘어 빼기 라운드 c제곱분의 1하고 라운드 t의 스퀘어. 이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두 관찰자에서 같게 관찰이 돼야 돼. 그래야, 그죠? 두 관찰자에서 같게 관찰이 돼야지만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자, 이렇게 두 변수 함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됐냐면 편미분이 돼 가지고 같이 들어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t 미분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동류한끼리 정리를 해줘 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v제곱 오버 c제곱하고 라운드 x의 스퀘어 플러스 e 스퀘어 마이너스 c 스퀘어분의 b제곱에 라운드 x 프라임의 스퀘어 플러스 2배 a의 2에 플러스 c 스퀘어분의 2avb의 라운드 x 프라임 라운드 프라임. 자,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은 결국 어찌 된 거야 이게? x 프라임 스퀘어 t 프라임의 스퀘어. 이건 뭐 단순히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다 집어넣은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하에서 얘를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지만 두 관찰자는 동일한 맥스웰 이퀘이션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빛이 똑같은 광속으로 갖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얘기. 이건 아주 간단한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결국 얘가 1이 돼줘야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c 스퀘어분의 1이 돼야 될 거고 얘는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미정기의 수는 3개인데 컨디션이 3개가 나왔으니까 픽스 시켜주죠. 그죠? 자, 이 첫 번째 식에서 보게 되면은 a 곱하고 1-c 곱분의 스퀘어가 1이 돼줘야 되죠. 그죠? 따라서 이 a라고 하는 이 친구는 루트의 1-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gamma라고 쓰게 되는 로렌츠 인자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도 있지 않느냐? 마이너스가 되면 방향성이 바뀌어버려요. 오른쪽에 있는 놈이 왼쪽으로 갚이고, 그죠? 여기서, 이 식에서, 그죠? 같은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플러스인 케이스를 초이스를 해주게 된 거고. 그래서 A가 로렌츠 인자로 결정이 된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은 B는 gamma, 그 다음에 E는
마이너스 C제곱분의 V 감마 이것을 홈워크로 합시다. 너무나 단순 계산이니까. 그래서 X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 X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면서 상대성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상대성 이론하는 사람은 X방향으로의 무빙이라는 단어랑 다른 단어를 쓰고 싶어 해요. 보통 그 뉴턴 역학에서는 X방향으로 무브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움직인다. 근데 그거랑 다른 단어를 쓰고 싶어 해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부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상대성 효과가 나오려면 빛의 속도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속도가 나와야 돼. 지금처럼 저렇게 그 로켓처럼 초속 11.2km로는 안 돼. 빵 하는 순간에 거의 빛의 속도의 0.9배 뭐 이런 식으로. 빵 하는 순간에 한 달 정도는 달 근처까지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타나는 것은 클래시컬 메케닉스에서 얘기하는 무브라는 단어보다는 굉장히 강렬하게 폭발적으로 달려가는 것. 그래서 부스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랑 관련되면 X 방향의 X 부스트랑 관련된다. 자, X 부스트, 뭐 X 부스트가 됐든 Y 부스트가 됐든 Z 부스트가 됐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 관찰자가 그럼 예를 들어서 X, Y, G가 섞인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좌표축을 회전시키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좌표계에서 봤을 때 얘가 X, Y, G의 임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기 요점하고 이 로켓하고를 얘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니까 그죠? 등속 직선 운동하는 방향을 X축으로 새 X축으로 잡으면 돼. 그래서 회전에 의해서 X 부스트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X 부스트만 고려를 하게 되면은 결국 X 프라임은 A가 뭘로 변했냐면 감마 로렌츠 인자의 X-VT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T 프라임은 B가 감마 T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의 X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Z 프라임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X 부스트를 고려하면은 X 부스트랑 공간적으로 X 방향과 수직 방향에 있는 이러한 친구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제 보통 간혹가다가 이것을 우리는 로렌츠가 잘못된 착상으로 마이켈슨 몰리 실험의 재해석에서 이론적인 해석에서 잘못된 해석을 갖고 에테르를 타고 갈 때랑 에테르랑 수직으로 갈 때 거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를 썼는데 그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가 바로 얘를 주게 되죠. 그리고 얘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로렌츠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로렌츠 인자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아인슈타인 인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물리적인 해석을 옳게 준 것은 아인슈타인이니까. 하지만 이 변환식 자체는 로렌츠의 논문에 먼저 쓰여져 있으니까 한 2년쯤 전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또 아인슈타인이 로렌츠 변환을 안 봤을 리가 없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아인슈타인은 안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간혹가다는 만약에 속도가 그리 크지 않을 때에는 얘네들의 인피니테시말한 케이스를 쓰게 되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속도가 물론 만약에 광속에 비해서 어처구니 없이 너무 느리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뉴턴 역학으로 가죠. 그죠? 다시 말해서 광속에 비해서 너무너무 터무니없이 작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광속이 한 0.1배쯤 된다. 오케이? 그럼 광속이 한 0.1배쯤 되는데 광속의 0.1배 그러니까 0.1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놈의 제곱을 시켜주면은 뭐죠? 0.01이라는 팩터로 바뀌게 된다고. 그럼 0.1에 비하면 0.01은 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근사적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인피니테시말한 경우에 즉 V를 스몰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X 프라임을 V의 퍼스트 오더까지만 생각해 줄 때도 있어요. V의 퍼스트 오더까지 생각해 주면 여기 감마는 그냥 1이 대 B예요. 그죠? 테일러 전개시켰는데 얘는 V 제곱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인피니테시말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또 T 프라임은
근사적으로 t-c제곱분의 vx. 이것을 우리는 인피니테시말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주죠.